식품, 진품, 명품.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식품 진품 명품, 오늘 아주 뜨거운 뉴스 가지고 나오셨어요.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. 네? 어서 오세요, 변호사님. 안녕하십니까. 사실 오늘 아니에요. 오늘 예. 나오시는 날 아닌데 제가 급하게 오늘 좀 나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. 왜냐하면 주말부터인가요? 이 뉴스가 굉장히 큰 화제였거든요. 메디톡신. 예. 일단 메디톡신이 뭡니까? 일단 우리가 일명 보톡스라고 알고 계신 네. 그 이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시술을 많이 여성분들이 받으시는데요. 그 제품 보톡스는 사실 그 특정 다국적 제약회사가 만든 상표 이름이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보톡스라는 제품을 대신한 국내 바이오 벤처 회사가 2006년도에 개발한 네. 그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벤처기업이 만든 보톡스를 그렇죠. 예. 메디톡신, 그 상품을 제품이요. 메디톡신 예. 제품이라고 예. 해요. 근데 이 제품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?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했던 인보사처럼 그 과거에 특정 시점에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가 사용됐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.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뭐 그런 것들이 밝혀져서 식약처가 이제 그런 사실을 통보받고 일단은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4월 17일 날 잠정적으로 판매, 그다음에 생산, 그다음에 사용 중지까지 이렇게 관련 병원이나 이런 데 공문을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원액으로 이게 만들어졌다, 메디톡신이. 일부 원료가 사용됐다는 거죠. 전부 다는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은,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는 뭐 A, B, C, D 이런 네. 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가 이제 사용된 것이고요. 그게 이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에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가 사용됐다라는 게 이제 일단은 밝혀졌다고 합니다. 네. 그 이게 제보에 의한 거라고 하셨잖아요. 예. 우리 변호사님도 식약처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식약처에서 이런 제보를 접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? 일단 요 제보는 식약처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제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식약처 같은 경우에 우리 국민신문고나 마찬가지로 뭐 직접 전화 1399나 이런 데서 제보를 하면 그 제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. 물론 해당 팀에서 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직접 공무원이 출동을 해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또는 뭐 그 제보한 사람을 만나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면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. 수사기관에 또는 직접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해당 담당 과에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.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재료를 썼다. 이게 진짜 인보사하고 좀 비슷한데 저는 무슨 배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원액을 쓰는가. 저는 이게 궁금해요. 왜냐면 저 같은 문외한들은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고 물론 몸에 막 특별하게 안 좋은 물건을 썼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도대체?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? 사실 뭐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리 맞습니다. 안전하다 해도. 그럼요.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일단 의약품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되고 원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나 뭐 일반 국민들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요. 아마도 해당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래도 주가라든지 뭐 투자 부분 이런 데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랑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사전에 이렇게 했는지 사후에 발생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은폐함으로 해서 좀 어떤 이득을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일각에서는 바이오 업계에서 너무 이런 주가나 신뢰 하락을 우려해서 너무 지나친 성과주의를 내세우는 건 아니냐. 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제가 인보사 사건이랑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죠. 일단은 인보사의 경우에 이제 치료제이기도 하고요. 뭐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이거는 요 보톡스, 요 메디톡신의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 주름 개선을 하는 물론 이것도 의약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미량이 사용되기 때문에
또 체내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게 뭐 오랫동안 우리 인체에 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에 관한 것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. 그럼 지금 메디톡신 맞은 분들 불안에 떨 필요 없습니까? 일단은 사실은 그 맞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맞았을 때가 이제 가장 큰 건데요.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12월부터 15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뭐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실 지금 5년이 지난 후에까지 그렇죠. 문제가 있을 수는 없고요. 다만 이제 뭔가 속아서 내가 이제 정상적인 제품을 내가 제가격 주고 구매를 해서 맞은 건데 그 제품이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효과가 좀 없을 수는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예. 그렇게 큰 건강상 부작용은 그렇죠. 없을 것이다. 예. 그 정도라고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돈을 날렸잖아요. 미용 관련된 건 이 효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한번 맞으시는 분들은 또 네. 자주 맞으시니까. 그러니까요. 예, 뭐 여러 가지 또 필러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맞으시니까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뭐 인체 질병을 유발하거나 없다. 이렇게 큰 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. 유효 기간이 3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2018년 7월 이후에 예. 이 해당 제품을 시술 받으실 분이라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. 일단 뭐 36개월 이제 3년이니까요. 뭐 2018년 이후 7월 이후에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죠. 이렇게 소비자들을 속였던 회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실 그렇죠.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고 본인들은 항상 제품은 그 이후에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이미 이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보톡스 이런 주사제나 필러 시술을 받을 때 본인이 이제 상품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. 성형외과 가서 나는 이 제품을 맞고 싶다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고객들이 이제는 확인을 하겠죠. 그렇겠네요. 내가 맞는 이 제품이 어느 회사 거냐. 우리나라도 그럼요. 지금 이 메디톡스 회사 말고 두 군데에서 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외국 제품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소비자들이 이제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시술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그럼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예. 변호사님 좀 말씀을 해주세요. 그러니까 제가 피부과에 갔어요. 예를 들어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물건들을 제가 볼 때 어떤 걸 확인해야 돼요?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시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톡스 이 관련된 주사제를 맞고 시술을 받을 건데 뭐 어느 회사 제품은 맞기 싫으니까 내가 맞는 제품이 뭔지 알려달라고 하면 사실은 그 뭐 약병을 리스트가.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. 예.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죠. 뭐 예. KS 마크가 있어야 된다든지, 뭐 FDA 승인이 일단 있어야 된다든지. 모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이런 사건은 정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약국이나 또는 병원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제품들은 네. 모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정확한 뭐 안전한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전부 다 의심할 네. 필요는 없는 거죠. 우리가 뭐 식품 가공품 선별하는 것처럼 네. 분별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고 할 수 없는 거죠. 네. 또 뭐 외양으로 봐서 색깔이 그렇죠. 뭐 변하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믿고 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시술할 때 사용할 거다라는 걸 믿고 하는 거라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소비자들이 사전에 또는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속였을 거라고 정말 상상이나 예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. 네. 안 그래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디톡스 주는 완전히 30% 하한가를 오늘 쳤고요. 그렇겠죠. 예. 그리고 대체 제품을 예. 만드는 회사들은 뭐 경쟁사죠. 사실 대체 제품이라기보다는 동일한 그렇죠. 효과를 내는 경쟁회사죠. 경쟁 제품들. 그러니까 아마 이 회사 이 제품이 거의 매출의 한 42%, 뭐 800억 가까이 된다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. 봤는데 일단 뭐 이런 제품을 뭐 소비자라면 누구나 지금 사용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는 없을 거고요. 뭐 만약에 선택권이 뭐 비싼 외국 제품, 그 다음에 뭐 이 제품 하나라면 이제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미 다른
경쟁사 제품들이 뭐 이거보다 더 점유율이 더 높은 것도 있고 네. 충분히 제품들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향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사실 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보한 것도 경쟁회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. 지금 메디톡스가 경쟁회사들하고 소송 중이라면서요. 예, 그거는 일단 이제 이 제품의 어떤 특정 성분이 이 보툴리늄 그 균주를 네. 경쟁회사인 뭐 다른 회사에서 뭐 베껴간 거다, 훔쳐간 거다,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해 있었고 미국에도 지금 각 그 회사들이 ITC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가 뭐 올해 6월에 뭐 그 기초 결과가 나온다, 뭐 10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뭐 말은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. 네. 지금 일단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도 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 뭐 명확한 건 없습니다. 누가 제보를 했는지 뭐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인 건 맞고 양 당사자 간에 다만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돼서 누가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해서 발달이 된 건지 뭐 사실 그 문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팩트 중요한 사실은 네. 이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. 그리고 소비자들이나 또는 식약처를 속인 건 맞다. 네, 그거는 알겠습니다.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 다른 산업이 이렇게 자꾸 바이오 산업에서 원료가 바뀌거나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일단은 성공이 굉장히 제가 볼 땐 어렵다.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뭐 그 주식시장도 보면 사실 뭐 임상실험 뭐 신청했다. 이것만으로도 지금 막 주가가 출렁거리고 그랬죠. 또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뭐 1상, 2상을 통과했다. 뭐 3상 시작했다. 뭐 이런 정말 아직 신약이 개발돼서 판매되는 것과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네. 회사의 운명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네. 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그 회사가 바로 또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더욱 이런 회사들이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안 되죠. 안 되죠, 절대로. 네, 예. 의약품은 생명하고 직결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주름 개선 치료제라고 해도 사실은 이 보톡스가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도 들었는데. 그럼요. 그래서 네. 아주 극소량만. 아주 극소량만 하는 거지. 네. 이게 뭐 실제로 사실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한 건데 1g 정도면 쥐가 10억 마리가 죽을 수 있답니다. 1g에 10억 마리. 그러면은 네, 사람도 뭐 몇백만 명이 죽을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군요. 해서 우리 피부에 사실은 주입하는 건 정말 뭐 굉장히 극소량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당연히 판단이 되고요. 네. 어쨌든 중요한 네.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바이오 산업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효자 종목으로, 효자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. 근데 이때 잘해야죠. 그렇죠. 이렇게 전 세계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지금 줄 수 있는 대한민국 바이오 업계가 됐단 말이에요. 여기에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. 자,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. 진단키트 제조사,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. 결국은 한 곳이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. 예, 최초로 이제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도 수출도 많이 하고 뭐 국내에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생각되는데요. 지금 네. 많은 회사들이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난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미국에서 네. 오상 자이엘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인 오상 헬스케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드디어 처음으로 승인을 했고요. 뭐 지금 진단 방법은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 기존의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유전자 증폭 방식이고요.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도 다른 경쟁 회사들이나 다른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도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제 계속해서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정말 진단 키트, 뭐 바이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이 되지 않을까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미국 회사들은 이런 게 없어요? 당연히 이제 개발은 하겠죠. 그런데 네. 이제 뭐 개발을 하되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 진단 키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치료제와 달리 사실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거나 뭐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바로 쓰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빨리 제일 신속한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도 물론 미국 제품이 지금
지금 사용되고 있고요. 네. 예. 아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면봉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야기했다는 게 화제가 돼서 예. 그래서 미국에선 진단키트를 못 만드나. 근데 미국에서 잘 만드는 진단키트 회사가 또 뭐 비웃음을 샀다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. 뭐 그런 뭐 분량이 좀 제조가 돼서 네. 뭐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아직 그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고요. 일단은 뭐 미국에서도 지금 충분히 그 자국에서 만든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을 것인데 네.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신뢰하고 승인을 해준 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메디톡스와 그리고 FDA의 관문을 통과한 우리 진단키트 이야기까지 오늘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식품의약품 전문 김태민 변호사였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답 배드뱅크였습니다. 2805님, 0434, 2064, 3378, 9036 다 새싹이신데 정답 보내주셨고요. 0659도 새싹이신데요. 배드뱅크입니다. 라임과 같은 일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5278님, 배드뱅크 혜미님, 개미투자자 어찌하리요 마음 아프네요 하셨고요. 5788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1850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. 다들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해 주셨네요. 8259님 처음 들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. 5109님 금융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네요. 씁쓸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2514님 배드뱅크 답 없는 답답함입니다. 6141님 배드뱅크 저희 누님도 옛날에 사기부동산에 걸려들어 한 푼도 못 찾은 적이 있는데 참 사기꾼들은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그러니까요. 저한테 이 좋은 머리를 신이 허락하셨다면 저는 더 좋은 일에 썼을 것 같은데요. 참 저 같지 않네요. 사람들이요.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. 오늘까지입니다. 오늘까지 모르는 번호가 오면요. 여러분들 전화 받아주시고요. 뭐 들으세요? 물어보면 YTN 라디오 듣습니다. YTN 라디오 뭐 들으세요? 물어보시면 네 저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듣습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학교 다닐 때 별로 성적표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청취율 조사는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확인받고 싶은가 봐요. 여러분들이 얼마나 YTN 라디오를 들어주시고 애청해 주시는지요. 꼭 저의 이 사랑 구애에 여러분들께서 청취율 조사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 후에 저희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또 올려드려요. 그거 보시면서 혹시 놓치신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고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는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로 내일 올게요.